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주 3회 재택근무는 물론이거니와 오라벨도 되게 좋았던 외국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이제 작년 말에 국내 모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요. 네, 작년 말에 이직했으니까 지금 2개월 넘게 이직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직한 회사는 국내 대기업답게 매일 출퇴근을 좀 해야 되고 통근 시간 자체도 제가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만큼 하루 평균 한 3시간 30분, 맡길 땐 4시간씩 이렇게 걸리는 데다가 일 자체도 이제 꽤나 바쁜 그런 부서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쉬는 시간이 매일 한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은 회사에 제가 올인을 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 이 시기 또한 인생의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S&P 500을 이제 제가 조기 은퇴를 계획했던 게 2019년 정도니까 그 이전에 저였다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회사가 바쁜데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S&P 500을 투자하면서 미국인들, 우리나라가 5천만이고 미국은 거의 3억,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들의 이제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된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S&P 500을 비롯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싣고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이다, 은퇴 준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대표 자산인 아파트는 사실 매도하기 전까지는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죠. 뭐 내가 월세를 내주고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매달 대출금을 이제 은행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과는 비교를 해봐도 수익률이야 뭐 큰 차이 없다고 쳐도 직장 생활에 당장에 내 직장 생활의 강제성,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탐탁치 않게 여겨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워라벨이 환상적인 그런 외국계 회사를 떠나서 현재 회사로 이직한 배경에는 내가 최소 5년 이상을 지금처럼 고소득 그걸 유지를 해야지만이 S&P 500으로 은퇴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처럼 직장 생활을 안 하면 그런 주담대를 갚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아파트를 안유동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뭐 힘든 일이라도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에 이제 빠지는 걸 저는 원치 않았었고, 어쨌든 현재처럼 좀 소득이 높은 직장을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업무를 통해 가지고 저의 지적 호기심을 탐구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동료들과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하고 싶다. 그런 덕업일치의 이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워라밸을 포기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이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처럼 수익금이 한 200만 원 까였죠. 이렇게 줄어들면은 S&P 500에 투자한다는 게 조금 지루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내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하루 2시간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가능하니까 큰 걱정 없이 그럭저럭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제 수도권,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자산 증식 차원에서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음으로부터 매덕 정도의 이익이 났으니까요. 아직 팔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뭐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들도 지난 영상들에서 좀 받았었는데, 그냥 제가 그렇다면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이고, 회사 생활 힘들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뭐 S&P 500인 거고,
오히려 아파트를 갖고 있음으로써 마음의 진미로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저의 의지니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제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만큼 만약에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가 무너질 정도면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이제 필리핀처럼 망해가는 거 아닌가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고로 제가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미국 ETF로 자산을 몰빵한 뒤에 아파트의 월세로 살아도 미국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제 월급으로도 그 시기 동안에는 충분히 이제 생활을 하고도 남은 상태,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싼 가격에 미국 주식을 좀 더 사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저는 강제적인 상태가 아닌 자아실현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자율적인 의지로 해나간다면은 꽤나 괜찮은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은 지가 꽤 됐는데 언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시국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격을 더 낮추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어서 좀 버텨볼 건데,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파트를 내가 매도한 돈으로 어떻게 굴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영상에 기록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누가 봐도 미국 주가가 이제 높은 상태죠. 그리고 원화도 약세로 가 있기 때문에 환율도 높죠. 1,400원 뭐 중반 후반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점에 제가 아파트가 팔린다고 해봤자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나 저러나 단기 채권 RP에 좀 비중을 당분간 실어두고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꾸려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 SFO라는 거 검색해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SFO가 뭐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자산은 많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흐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를 보유하고 있지만 월급이나 배당금 같은 현금 흐름이 적어서 생활비를, 자산은 많지만 생활비를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3040 세대를 일컫는다고 하고요. 저는 그래서 SFO로서 저의 젊은 날을 보낸 다음에 제가 은퇴할 나이 60세쯤 되었을 때 그 자산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들 저의 젊음은 이미 지나가고 난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는 아주 높은 확률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이미 접어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렵에 세금을 통해 가지고 제 자산들을 사회에 환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너무 아끼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0년대 후반대생이니까 아마 이 사이에 껴있을 텐데 점점 제 윗세대보다는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뭐 자산을 일구기까지 정말 뭐 버는 거 대비해서 돈을 정말 안 쓰면서 살아왔었는데, 이미 시작된 고령화 사회에서 내 자산을 막 세금을 뜯긴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뭐 화를 내고 이래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내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쓸 수 있을 때 현금 흐름을 늘려가지고 잘 쓰고 살자는 주의로 이제 심경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 해도 미국 주식 3대 지수죠. 그 S&P 500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이랑 다르게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점 논란이 있고 뭐 오렌 버핏이 S&P 500 ETF를 팔았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어차피 만약 고점을 다 찍었고 하락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하는 시기에 차곡차곡 사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챗GPT랑 협업해가지고 고급 챗GPT는 제가 돈 주고 그냥 3만 원씩 내고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드를 쓸 수 있거든요. 보통 4, 5를 많이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추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뭐 O3, O1, O3 미니, 하이 이런 거를 한번 써보려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아파트가 실제 매도가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할지 한번 같이 챗GPT랑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O3 미니 하이를 선택해 놓고 가장 똑똑한 거. 현재 미국의 3대 주가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인데 현금 10억이 내가 있을 때 미국 ETF에 어떻게 자금 배분을 해야 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걸 가져오면은 섹터 및 자산군을 다양화하라고 해놨죠. 이제 IT, 헬스케어, 소비재 등 주요 섹터에 소액씩 배분해가지고 특정 섹터의 IT가 쪽, 기술주 그쪽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 고려해보자. 그리고 채권과 저변동성 ETF를 해보자. 그리고 투자 시기를 분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아주 유명한 방법인데 일시불로 한 방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럼섬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고점에 있다면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걸로 시장 타이밍 리스크를 줄여보자, 이런 것도 제안을 해줬네요. 다시 한번 챗GPT한테 진작에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을 이제 매주 다양하게 물어볼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제가 쓴 글입니다. 질문. 지속 가능성이 높은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주라고 했습니다. ETF의 수수료는 낮은 편이어야 하고 가급적 시가총액이 크고 역사가 길며 거래량이 많은 걸로 추천. 참고용으로 투자 정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감 없이 이야기해달라는 걸 부연 설명을 해봤고요. 투자 조건은 총 투자금이 10억이고 연수익률은 10% 이상을 목표로 하지만 역사적인 불황기에도 꾸준히 7% 이상 수익을 내고 싶어. 불황기에도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집을 팔게 된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월세 150만 원이 충당이 되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매년 배당금이 증가됐으면 좋겠다. 리밸런싱이 필요하면은 방법과 주기도 설명해 달라고 했고 매달 월급에서 한 300만 원씩 한 5년간 추가 불입할 거다 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천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게 추천하는 것도 항상 바뀝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는 이제 챗GPT도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형주 성장 기반으로 VOO,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40% 정도의 비중을 넣으라고 했고, 그 미국 고배당 및 배당 성장, 제가 배당금으로 월세를 낼 거고 월세도 오를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안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 대표주인 슈드 한 20% 넣으라고 추천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미국의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저도 낯선 종목이긴 한데 VXUS 이거를 투자를 해보라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리츠,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배당금이 좀 상당히 높다 종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목표로 하는 수익 및 배당 효과는 투자 수익률은 VO와 VXUS는 장기적으로 10% 이상의 연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쉴드와 VNQ는 이제 배당 성장. 그래서 불황기가 와도 총 수익률은 7% 이상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은 한 연에서 2.5에서 3%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팔 수 없을 때 이렇게 배당금으로 최소한 월세를 낼 수 있는 정도는 상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틈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챗GPT한테도 다양하게 정보를 좀 줘가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저의 이제 재무 상담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전략을 챗GPT랑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을 잘 해줬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들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없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떤 주거 비용의 증가 이런 거는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VNQ를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CPT와 함께 고민한 기록들을 이렇게 한번 표로 틈틈이 작성을 이제 해볼 거고요. 이번 주는 이제 이런 VO, 슈드, VXUS 그리고 VNQ 15% 이렇게 추천해 줬었고 이거를 VO와 함께 과거 포트폴리오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배당금을 재투자를 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좀 아쉬운 결과는 이 포트폴리오 1번이 S&P 500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락할 때도 하락할 때 좀 덜 빠지긴 했지만 상승할 때 많이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위험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마음가짐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S&P 500에 한 70% 그리고 단기 채권 30% 정도 투자하는 그런 단순한 포트폴리오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S&P 500 ETF도 한 1% 내외, 2%가 안 되는 정도로 배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 받은 걸로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영상도 좀 길어졌는데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